자, 션타임의 주말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5월 넷째 주에 시황으로 알아보는 방향성, 해외 선물의 방향성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T 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3일 날 미국의 서비스업 PMI 그리고 제조업 PMI가 10시 45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45분에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발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11시 저녁 11시에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4일로 넘어가면요. 저녁 9시 45분에 유럽의 중앙은행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23시 30분, 11시 30분에 원유재고 지표 발표 예정이죠. 자, 그리고 25일, 자,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자, FOMC 회의록이라는 것은요, 저번에 있었던, 이번 5월 달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어떤 내용들과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또 어떤 분쟁들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서류들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우리 뭐 어떤 회의 같은 거, 중요한 회의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의사록을 남겨놓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그냥 발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향후 FOMC 성명에서 어떤 금리 정책,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이 발표됐을 때 또한 차례 상당히 해외 선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후 9시 30분,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에 FOMC 연설이 있는데요. 이날은 옐런이 연설을 하겠지만 그다지 미국 경제와는 무관한 내용들을 아마 발표를 연설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미국 연방은행의 의장의 연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녁 11시에 FOMC 성명 연설, FOMC 연설, 옐런의 연설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일 금요일로 넘어가서요. 자, 9시 30분에 미국의 GDP 물가지수 그리고 핵심 내구재 수주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열해드렸던 모든 지표는요, 향후 달러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돼요. 자, 이 지표의 발표의 수치에 따라서 달러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과 그리고 통화상품들, 더 나아가서 S&P 미국 증시 역시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5월 넷째 주 시황 분석의 키워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오펙의 재감산 회의. 네, 오펙의 재감산 회의. 자, 이번 25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오펙 회의는요, 재감산 회의는요, 오펙의 회원국가 그리고 러시아가 만나서 이스라엘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오일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가 발표가 짓게 될 겁니다. 왜 생뚱맞게 러시아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요,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원유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세 번째 산유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생산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세계 유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 뭐 많죠. 네, 말이 많습니다. 네, 트럼프 탄핵, 사우디 협상 그리고 미국의 감세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어떻게 달러가 향후에 움직일 것인지 달러의 움직임 속에서 안전자산과 통화상품 그리고 S&P 상품 그리고 에너지 상품들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펙의 재감산 회의. 자, 이 재감산 회의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25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오펙의 회원 국가들과 러시아의 회의가 공동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펙은요, 총 8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러시아는요, 세계 세 번째 산유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오펙회의에 이어서 4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오펙회의에 더불어서, 네, 하루 180만 배럴의 감산 협정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4월 달에 3,189만 배럴을 총 하루에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역시 1,10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감산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자, 과거 뭐 지금 오펙 유가의 흐름을 보시더라 하더라도 유가의 흐름을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뭐 57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한 차례 하락하긴 했었지만, 자,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 바로 오펙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가 뭐죠? 44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량을 감산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유가가 이런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증산시키고 있는 미국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면 한쪽은 생산량을 줄여도 한쪽은 생산량을 늘리면 결국에 똔똔이 아니냐, 맞죠? 내가 뭐 사과를 하나 덜 먹더라도 누군가가 나 대신 사과를 하나 더 먹게 된다면 결국에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덜 생산하면 또 누군가가 덜 가져간 것만큼 더 가져가고, 아무튼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이 다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57달러에서부터 빠르게 44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오펙 25일에 진행되는 오펙 회의 결과를 따라서 유가가 다시 재차 60달러까지 더 나아가서 63달러까지 상승할 것인지, 혹은 다시 하락하면서 40달러 초반대로 다시 하락할 것인지가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번에 오펙 회의로 인해서 지금 오펙 회원 국가와 러시아의 생산량이 대폭 하락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IEA라고 합니다. 자,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요, 지금 현재 오일의 수요가 생산량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요 증가, 그리고 이번에 오펙 회의를 통해서 생산량 감산을 예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3월 달에 보시면은요,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재고가 3개월에 발표됐던 재고가 총 3,290만 배럴이 한 달 사이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3월 달, 4월 달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유가 이렇게 지금 오일이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산에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또 원유 재고 지표를 보시면은요, 또 다시 한 차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원유 재고 지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한 차례 생산량이 거의 한 3달 가량,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원유 생산,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 4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 7주 동안 오일의 생산량이 감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량이 감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고량이 감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생산량이 감산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원인인데, 혹은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지표를 보시면 어떻게 보는지
대충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심선 0 위에 있으면요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혹은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0 아래에 있을 때, 이 중심선 0에서부터 아래에 있으면은 생산량이 감산됐거나 혹은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제가 저번에 리그라고 말씀드렸죠. 자, 리그라는 건 뭔가요? 리그라는 것은 as both Israel and America face common threats from ISIS and other terrorist 자, groups. 리그라는 것이 있죠. 리그가 뭐였죠? 리그가 미국의 전통적인 원유 생산 그 굴착기, 한마디로 땅 파가지고 거기 땅에 내장되어 있는 원유를 끌어올리는 것을 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그의 수치가 지금 거의 한 6주 동안 계속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말뜻은 재고량이 지금 감산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식의 의미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은요, 지금까지 현재 원유가 감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사실 오펙이 이번에 25일에 재감산 협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따져보면은 그 감산을 추가적으로 이행했을 때 발생되는 오펙의 이익들을 생각해 보면 오펙이 이번에 감산을 할지 혹은 감산하지 않을지가 결정짓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펙의 회원 국가들은 상당히 이번 생산량 감소를 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은요 일정 구간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원가를 뛰어넘어야 그 프로핏이 됩니다. 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그 원가를 뛰어넘고, 그리고 원가와 마케팅 비용, 그리고 뭐 이런 비용, 광고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을 다 뛰어넘고 남는 돈이 순이익이죠. 자, 지금 오펙의 회원 국가들은 사실상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유 생산하는 기술이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셰일은요 상당히 전통적인 생산 방식보다는 그 원가 자체가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미국이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펙의 회원국가 같은 경우에는 55달러 이후, 그러니까 55달러 이상의 유가가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어야 그 오펙의 회원국가들이 프로핏이 남는다는 거죠. 순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일이 55달러 이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 머물려면요. 오펙의 회원국가 중에 대부분이 국내 총생산의 60% 이상이 오일 생산에 있습니다. 그만큼 오일 판매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국가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의 가격이 상승하느냐 마느냐는 향후 오펙 회원 국가들의 국가 흥망세를 지정할 수도 있을 만한 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실상 오펙 회의에서는 자, 오펙 회원 국가들과 러시아의 이익 관계 속에서 감산을 더 추가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키워드에서 사우디 협상 중에 하나가 오일에 대한 협상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제시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셰일가스의 지분들을 몇 %를 너네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역시도 생산량을 조금씩 감산시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프로포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번 25일 오펙의 회의에서는 감산할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자, 2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오일은 꾸준히 상승할 겁니다. 왜? 오일이 추가적인 감산 협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25일까지, 그러니까 오펙의 재감산 회의가 있을 때까지 54달러까지 오일은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25일 이후로는요, 자, 오펙의 감산 협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일지는 모르지만
무난하게 54달러에서 55달러와 그리고 58달러 사이에서의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번 주 내내 오히려 매수 대응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말이 많죠. 자,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상당히 트럼프가 얼마나 정치를 좀 약간 아주 그지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달러가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자, 달러가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90, 100포인트까지 지금 약 한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101포인트에서부터 196포인트까지 약 한 5포인트가량, 4포인트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장대 음봉들은요, 미국의 차트입니다. 미국의 차트는 빨간 색깔이 음봉이에요. 파란 색깔이 양봉이고,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은 하락을, 음봉을 의미합니다. 자, 이 지금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형성됐던 이유 뒤에는 트럼프가 있었죠. 왜 있었어요? 이렇게 달러를 크게 출렁이게 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의 탄핵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의 탄핵 사건의 결말이 뭐예요? 전말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것이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자, 그 사건을, 이 의혹에 대해서 FBI 코미 국장이 좀 파헤치고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FBI 코미 국장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러시아 내통,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FBI 코미 국장이 해임하게 됐죠. 한마디로 트럼프가 해임시킨 거죠. 왜? 코미가 이거 미국의 대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코미 메모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 코미 메모라고 쳐시면은요, 상당히 코미 메모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쳐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이버에 당장 코미 메모라고 치시면은요, 상당히 흥미로운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아주 그냥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 원수가 거의 이거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그런 급이죠. 네. 상당히 적대적인 국가, 사회적인 국가인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탄핵이라는 의혹이 개입이 되면서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 속에서 달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들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로 차트고요. 금의 차트입니다. 급격하게 반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FBI 수사에서의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인정하게 될 시 탄핵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지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3개월 만에 탄핵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이 탄핵 자체로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말씀드렸어요. 기대 심리에 내려가고 기대 심리에 올라가고 우려 심리에 내려옵니다. 이런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탄핵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 달러의 우려 심리로 작용하면서 달러가 크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트럼프 탄핵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우디의 협상. 자, 이러한 탄핵 가능성 여부를 지나치고 제쳐두고 트럼프는 사우디로 날아가서요, 사우디와 협상을 했습니다. 무슨 협상을 했냐? 지금 표면적으로 확실시 협상한 것은요, 1,100억 달러에 해당의 협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아라미코는 뭐죠? 아라미코는 그 사우디의 오일 생산 회사입니다. 이 생산 회사와 500억 달러 해당의 계약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셰일가스와 그리고 사우디의 오일 생산 회사와 서로 지금 500억 달러 해당의 계약 협정을 한 거죠. 그리고 200억 달러의 공공투자 투자 기금이 블랙스톤 그룹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까지 날아가가지고 사우디와 협상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협상을 하고, 또 우리나라와 지금 FTA를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감세를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감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든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사실상 달러를 올리기에, 그리고 이런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 속에, 글로벌 경제 상승세 속에서 S&P가 올라가고요, 달러가 상승해야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트럼프가 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을 시에 이 모든 것들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사우디 협상, 감세, 지금 중국과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와 재협상, 그리고 뭐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북대서양 무역협정 재협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은요, 결국엔 다 무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더욱 크게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는 100포인트에서부터 97포인트까지 약 3포인트가량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저점이 있고 모든 것에는 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는 상당히 저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모든 우려 심리는 이미 충분히 달러 인덱스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사실상 달러의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다분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97포인트와 97.50포인트, 97.50포인트와 96포인트 사이에서의 정정하겠습니다. 예, 97.50포인트와 96포인트의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과 유로, 그리고 금과 유로의 박스권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그럼 S&P는 어떻게 될까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트럼프 상황 속에서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자, 지금 다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사우디 날라가서 그 협상했던 내용들이 또 미국 증시에 활기를 넣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상승세 속에서 지금 S&P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는요, 한 차례 하락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지금 트럼프 탄핵의 여파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달러에는 그 모든 탄핵의 여파들이 적용이 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S&P에는요, 이 트럼프 탄핵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는 한 차례 이번 주는 하락 대응,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 오펙의 재감산 회의,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봤어요. 자, 일단은 유가는 이번에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금 유로는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 자, 반대로 S&P는요,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 자, 유가가 상승하고 글로벌 세계 경제가 상승 속에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서 S&P를 끌어올려주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이러한 지금 탄핵 분위기가 제대로
S&P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S&P는 한 차례 우려 심리감에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요, 시황 분석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알아맞혀 보았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보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요, 결국에 진입가로서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방향은 달러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황 분석을 통해서 장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이렇게 시황 분석편 따라오시고 읽으시고 구독하시면요, 여러분 역시도 시장 보는 눈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5월 넷째 주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